이 글을 쓰는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글을 쓰는 데는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항상 날짜는 적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노트이제 차례 그 다음 페이지를 펼쳐서 날짜를 적고 같이 적어가면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차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한번 차례를 펼쳐보세요. 첫 번째 차례는 글을 쓸 준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적었으면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먼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연필을 잡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학년 때 배운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쓸 부분이 아니에요. 한 번쯤 우리가 이제 노트 쓰기를 체계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내 연필을 잡는 자세와 글씨체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만약에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왼손가락을 그려주면 됩니다. 손가락을 그렸으면 손톱도 조그맣게 그려주고 손가락의 주름도 그려주세요. 오른손 주름은 하나, 다른 네 손가락 주름은 2개씩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손가락마다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손가락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 손가락이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살펴볼 손가락은 중지, 가운데 손가락 중지의 손가락이에요. 여기 손톱과 첫 번째 주름 사이에 이 부분에서 연필을 받쳐줍니다. 여러분 받치고 있나요? 중지의 역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중지. 연필을 받쳐준다. 한번 자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잘 되는 친구들은 괄호하고 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만약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세모나 X를 해두고 조금씩 이게 받칠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 되겠죠? 중지가 받칠 수 있도록. 다음은 이제 검지와 엄지의 역할을 같이 볼 거예요. 역시나 검지에 원래는 손톱 맞은편 이렇게 손끝에서, 그리고 엄지도 손끝이에요. 손끝에서 두른 역할은 동시에 적을게요. 엄지와 검지. 연필의 위에서, 이것도 적어줄까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연필은 모든 필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연필을 위해서 연필을 고정시키며 눌러주는가. 역시 잘 되면 동그라미, 안 되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모와 X를 하고 고쳐주세요.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근데 느꼈겠지만 원래 연필을 잡는 바른 자세, 이렇게 검지가 살짝 내려가고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고 받치고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사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잡지는 않아요. 저 약간 이렇게 잡거든요. 약간 예전 노래에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냐는 그런 노래가 있죠.
사실 저는 이렇게 잡는 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서 연필을 고정시켜주기만 하면 자신에게 맞는 연필 잡는 법을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힘을 어떻게 줘서 어떻게 연필을 잡는 게 좋은지. 물론 이렇게 잡으면 제일 좋습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도 더 이상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교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잡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역할도 한번 볼게요. 이 두 손가락은 밑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친구들은 조금 받쳐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잘못 적었네요. 우리 잘못 적은 부분 다시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수정 테이프로 지워주세요. 미처 수정 테이프를 준비하지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꼭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약지와 소지, 새끼손가락이죠. 중지 아래에서 중지를 받쳐주는가. 혹시 잘 되면 O, 안 되면 세모 X를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잘 받치면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잡고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막 이렇게 이 새끼손가락은 들고 막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힘이 정말 안 들어가요. 이 기본적인 손가락의 역할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우리 글을 써봅시다. 그러면 손가락 자세를 보았다면 이번에는 어떤 자세를 볼 거냐면 몸의 전체적인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자세. 여기서는 연필을 잡은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연필을 이렇게 심도 그려주고요. 깎은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위에서 손끝으로 누르는 게 정석인 자세라고 했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관절에서 한번 꺾어주고 그리고 이제 연필을 한번 빼볼게요. 연필을 빼고 지우개 부분도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중지손가락도 뒤에 살짝 보이고 공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올 건데 뭐냐면 손목을 살짝 꺾어주는 거예요. 자, 연필을 잡는 바른 자세에서 여기 이 부분 손목을 살짝 어느 쪽이냐면 몸 바깥쪽, 손등 쪽으로라고 정리할게요. 손등 쪽으로 꺾어주는가. 역시 잘 되면 동그라미, 안 되면 세모 해볼게요. 손등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그런데 또 간혹 보면 손등을 이렇게 몸 안쪽으로 굽어서 쓰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연필의 각도가 일단 안 나와요. 연필이 바닥과 종이와 60도 정도 이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서 연필을 직각으로 세워서 쓰는 친구들 아마 손내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 거예요. 오래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손목을 살짝 밖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보통 이 자세가 잘 나오면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을 살펴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연필은 종이와 연필이
60도 정도 비스듬할 것. 역시 잘 되면 O, 안 되면 세모 X를 봐주세요.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세를 점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연필 잡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 것은 글씨체예요.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나의 글씨체. 어떤 편인가요, 여러분의 글씨체는? 사실 저는 글씨체가 답이 없는 거거든요. 예쁘다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아요? 글씨체가 예쁘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글씨체에서 예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눈으로 보기가 쉬운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가독성이라고 불러요. 이 글씨체가 알아보기가 쉬운가, 읽기가 쉬운가, 펜이 흔들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잘, 쉽게 읽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글씨체는 가독성이 좋은 편인가요? 한번 평소에 쓰던 속도와 느낌으로 여러분의 글씨체 점검을 해볼게요. 같이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어주냐면 다람쥐, 헌, 쳇바퀴, 다고팡. 컴퓨터에서 글씨체를 다운로드 받으면 주로 그 글씨체 예시 문장이죠. 모든 자음 모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글씨가 나온다고 해요. 자, 가독성이 좋나요? 잘 읽어지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독성이 좋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가독성이 좋은 글씨는 일단 자꾸 펜이 동글동글 움직이려고 하네요. 가독성이 좋은 글씨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글자 크기가 일정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가 일정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글씨요. 제 글씨 말고 여러분 글씨가요. 잘 되면 O. 그 다음 두 번째는 띄어쓰기 간격이에요. 띄어쓰기 간격이 들쑥날쑥하면 읽기 어려운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역시나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사실 서명 같은 거 할 때 보면 글자 크기를 다르게 뭐 앞에 성을 크게 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지금 노트 쓰기, 내가 다음에 편하게 보기 위한 노트 쓰기를 하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면서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강조할 부분은 크게 쓰게 되겠죠. 그리고 글씨체에서는 또 하나 더 볼 것이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글씨체냐면은 둥근 글씨체. 사실 제 글씨는 약간 둥근 글씨체에 가깝죠? 여러분들의 글씨는 어떤 편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진 글씨체. 이렇게 각진 글씨체. 딱 제목만 봐도 알겠죠? 사실 둥근 글씨체는 사람들의 성격이 필적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글씨체 학자들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융통성이 많고 그런 성격을 지닌다고 해요. 각진 글씨체를 가진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의지가 굳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정직한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다고 해요. 여러분의 글씨체는 어떤 편인가요? 여러분의 성격이 그 글씨체와 맞는 것 같나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필요에 따라서 두 글씨체를 쓰는 것 같긴 해요. 주로 이렇게 둥글게 글씨를 쓰면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어요. 빠르게 필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각진 글씨체는 어떤가요? 각진 글씨체를 쓰면 좀 더 정리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박또박 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이 장단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각진 글씨체를 쓸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둥글게 쓰면 이렇게 부드럽게 써가지만 각진 글씨체는 이렇게 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편하게 제가 빨리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속도가 좀 중요하죠. 선생님 말을 자꾸 놓칠 순 없으니까. 그럴 때는 둥근 글씨체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천천히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든지 모두가 같이 쓰는 공유하는 또박또박 쓸 필요가 있는 글을 쓸 때는 각진 글씨체를 쓰는 편이에요. 한번 가볍게 몇 가지만 적어보면 이건 좀 오버해서 둥글게 적긴 했네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나올 것이고 각진 글씨체는 가. 저는 사실 수업하면 칠판에 필기할 때 이렇게 또 쓰기도 해요. 꺾어주면서. 아무래도 각진 글씨체를 쓰면 또 필순도 좀 지키게 되긴 해요. 우리가 글자를 쓰는 순서를 배우잖아요. 자기만의 필체가 있으면, 이제 글씨체가 있으면 글자를 쓰는 순서가 안 지켜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글자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울 때 이 순서에 대해서 알고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바른 글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과 알지만 내가 이제 내 글씨체를 만든 것과 아예 모르는데 내 글씨체를 만든 건 달라요. 내 글씨체를 위해서 바르게 쓰는 방법을 익혀두고 내 글씨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처음은 이렇게 글을 쓸 준비를 해보았어요. 혹시 공책이 조금 작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편안하게 다음 장 넘어가서 필기 같이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작은 공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지금 강의 이렇게 영상을 찍느라고 글자 크기가 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슬아슬하게 공책이 딱 맞게 끝나긴 했지만 제 원래 글씨보다 키우다 보니까 좀 빡빡했던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작다면 좀 더 글자를 작게 적는 연습을 하던지 편안하게 다음 장까지 넘어가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페이지 동시에 활용해서 적어주세요.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칸은 다음 시간에 쓰도록 하려고요. 다음 주제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